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단극 세계 종말과 함께 유엔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리 등은 미국이 유엔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과 관련해 심의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이클 리는 미국의 나토 탈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가 제출한 법안은 유엔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미국의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엔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탈퇴는 농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에서 탈퇴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기후협정 같은 중요한 글로벌리즘 기구를 떠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얽어매려는 모든 관계를 꾸준히 끊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료 조직이며 미국 돈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별로 내키하지 않은 결의안을 내리는 데 바쁩니다. 유엔은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한 대상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미국은 유엔에 연간 1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국인들도 트럼프의 방향에 긍정적입니다. 미국에 직접 도움이 되지도 않는 유엔에 헛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과 미국인의 3분의 2가 유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이미 유엔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강행만 한다면 미국의 유엔 탈퇴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엔처럼 세계 각국을 하나의 지붕 아래 모으려는 최초의 시도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오스만 제국을 포함한 모든 유럽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상태를 하나의 분모로 통합하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을 대체한 유엔의 운명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엔이 창설될 때 미국에서는 금융가 버낫 바루크 같은 이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참고로 버낫 바루크는 우드로 윌슨부터 해리 트루먼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통령의 자문역을 맡은 억만장자 금융가입니다. 그는 1946년 6월 14일 원자력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켜 핵 분야의 모든 작업에 대한 통제를 꿈꾸며 모든 나라의 거부권도 없애려 했습니다. 버낫 바루크는 미국인이긴 하지만 그의 원자력위원회는 정부를 넘어선 초국가적 세계 정부에 발상했습니다. 바룩은 원자력 독재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트루먼조차도 버낫 바룩의 야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트루먼은 일기에 버낫 바룩이 세상과 달 그리고 아마도 목성까지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두고 보면 알겠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바룩의 욕심은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의 노력으로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곧 러시아는 원폭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한 실패 이후 세계 정부의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유엔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된 세계 현실은 이 조직을 두 세계 사이의 외교적 접촉을 위한 편리한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적대적인 세계가 만나는 장소 역할을 했지만 그 목적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193개 주권국의 외교단을 먹이고 유지하는 데 별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유엔은 WHO나 기후위원회 같은 세계화의 최상위 구조로 지구상 국가들의 주권 잔재를 빼앗아 왔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세계화의 도구를 적출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극 세계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유엔의 운명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